자바 오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오류 처리를 아예 없었습니다. C 언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0으로 나누기 뭐 이럴 경우에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됐죠.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어레이 인덱스가 넘어가거나 하는 것들을 전혀 체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인덱스가 굉장히 커지거나 또는 음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메모리에다가 값을 읽거나 쓰게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C 언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줄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제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바에서는 오류 처리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일단 그 용어부터 틀립니다. 저는 에러라고 하잖아요. 오류를. 하지만 이제 자바에서는 이 오류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xception이다 하면 자바의 그 언어에서처럼 오류 어떤 에러 같은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exception 처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try, catch, finally라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즉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이 try 부분에다가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오류 발생 부분을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catch는 감지하고 싶은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지하고 싶은 exception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finally 부분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돼야 되는 부분을 써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그 예약어거든요. try, catch, finally.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i가 뭐 3이고 인티저 j가 있는데 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k는 i 나누기 j예요.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j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나눈 문제가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부분을 try라는 블럭으로 감싸게 됩니다. try 그 다음에 catch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괄호 안에는 내가 감지를 하고 싶은 즉 잡아서 처리를 하고 싶은 오류 종류를 써주게 되는데 그때 그 자바에서는 0으로 나눈 exception은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 부분에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됐을 때 취할 행동을 소스 코드로 쭉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finally 부분에서는 이 오류가 생기건 안 생기건 무조건 실행돼야 되는 부분을 코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try와 catch와 finally는 예약어고 이 부분에는 우리가 오류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분의 코드를 써주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내용, 처리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오류 여부와 상관없이 실행되는 부분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자 이때는 이제 j가 0이니까 당연히 0으로 나눈 나머지의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할 거고 이 두 번째로 실행이 되고요. 이 finally는 오류 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finally 마지막으로 무조건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순서로 실행이 됩니다. 반면에 오류가 없는 경우도 있죠. 오류가 없는 경우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 경우에는 실행되는 순서를 봅시다. 일단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때는 캐치가 실행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류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finally 부분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러한 try, catch, finally를 이용해서 오류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finally 부분은 옵션입니다.
즉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 부분이다.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 finally 부분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럼 finally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파일을 열고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무조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파일은 또 닫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열었던 파일을 클로즈 하거나 또는 이제 썼던 메모리에 관한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또는 뭐 백업을 한다거나 그렇죠? 중간에 데이터가 소실될 수 있으니까 백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파이널리 부분에 써줍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파이널리 이 자체를 생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바 익셉션 처리를 한번 예제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0으로 나눈 오류를 한번 발생시켜 봅시다. 인티저 i가 있고 여기는 3이라고 하고 인티저 j는 0이라고 하고 인티저 k는 i 나누기 j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출력하는 시스템 out.println 해서 k 값을 출력하는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게 되죠. 이렇게 빨간색의 에러 메시지를 뜨면서 종료되게 되는데 여기 화면에 나왔듯이 java arithmetic exception 아까 설명했죠. 그런 0으로 나눈 나머지 발생했다. 어디서 하면 이 파일의 13번째 라인에서, 즉 13번째 라인은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됩니다. 이거는 오류 처리가 안 된 부분이고요. 오류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try를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오류 나는 거는 우리가 캐치문에서 무슨 오류를 잡고 싶냐면 arithmetic exception입니다. exception에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이 arithmetic exception은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그런 exception이 되겠고요. arithmetic exception.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타입의 요건 타입이고 요건 변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발생한 에러는 이제 그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 시연에서 인티저 타입의 i 변수와 똑같은 의미라고 하면 됩니다. 요런 타입의 오류 이제 2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2라는 요 변수 안에는 지금 발생한 오류에 대한 아주 자세한 사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nt stack trace라는 이런 이도 하나의 그 arithmetic exception 하나의 클래스거든요.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로 print stack trace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자세하게 출력을 합니다. 또는 이게 너무 복잡하다 하면 system.out.println에다가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메시지 0으로 나누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류와 상관없이 처리하고 싶은 부분 finally가 되면 system.out.println에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까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아까는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나는데 지금은 캐치문이 실행됐기 때문에 0으로 나누었습니다 라는 것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finally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부러 오류를 없애봅시다. 오류를 없애보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이번에는 3이라는 나눈 나머지 결과값이 제대로 찍히고 캐치문에 의한 이러한 오류 내용은 그 출력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우리가 arithmetic exception을 했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array index를 넘어갔을 때 발생하는 exception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new에 인티저에 3개를 했고 그 다음에 i에
세 번째 거에다가 4를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인덱스 3이라는 것은 정확한 그 위치 이거는 쓸 수 없는 어레이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 상태로 그대로 한번 돌려봅시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잡기를 원하는 익셉션에 해당하는 우리가 사실 어떤 익셉션을 잡아야 되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캐치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에러를 발생시키고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가 될 텐데요. 한번 실행을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했고 지금 말했던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하고 위치가 이렇게 14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exception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캐치해서 2라고 하고요. 그러면 system.out.println에다가 배열 인덱스 오류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 오류가 이 부분에서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finally 부분은 그거가 상관없이 늘 수행이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배열 인덱스 오류라는 우리 캐치문에 의해서 됐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바에서 제공하는 익셉션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